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예고했었던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곧 발표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의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 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풀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서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함과 동시에 그린벨트 규제도 과감히 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정솔 이사님과 함께 우리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23년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넓게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전문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시그널도 좀 부동산 시그널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규제나 그런 것들도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도 이제 규제를 더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좀 더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과거에 좀 위축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집값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집값이 많이 그동안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영상이나 또는 뭐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서 뭐 폭락이 온다, 아니면 대폭락이 온다 그래서 좀 너무나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정말 데이터를 갖고선 우리가 어떻게 좀 23년도를 좀 맞이를 해야 되고 부동산은 언제쯤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인지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 뭐 흐름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제 입맛에 맞게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좀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뭐 캐나다 근데 집값 많이 오른 지역들을 좀 많이 갖고 와봤습니다.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요 미 연준에서 통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FR1이 그 통계 자료 갖고요 이제 전 세계 이제 통계 자료를 갖고 이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자료입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뭐 크게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자. 우리가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죠. 물론 고도 성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90년대 이후에 집값이 많이 좀 하락하는 그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인데요. 자, 이때가 중요한 게 이제 1기 신도시죠. 자, 1기 신도시 100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많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정화된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집값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IMF나 그런 부분도 있다가 다시 또 오르다가 이제 뭐 서브프라임 있었는데, 자 최근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는 사이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집을 못 사겠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또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을 거고, 실제 지금 아마 상담 뭐 또는 뭐 고민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집을 그냥 가감하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버티기를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너무 많을 겁니다. 특히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자, 다른 지역을 보면요,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이제 아시아의 4대 용 중에 하나가 말하는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외화 같은 뭐 중국 그런 자본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다가, 자 전반적으로 다 좀 하락한 부분이 있죠. 자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금리죠. 미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당연히 하락한 거고,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이미 정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규제도 뭐 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측정을 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거죠. 자 금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쭉 오를 것인가, 아니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그것까지 분석을 해내면 어느 정도 좀 23년도 상반기 차트를 좀 본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물가를 봐야겠죠. 자 물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거죠. 자 미국에서 금리를 오르는 이유는 그죠, 물가 인상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실제 보면요, 우리나라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2019년, 20년, 21년도 됐을 때 22년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2년도 물가가 5.9% 정도 올랐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위축되다,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자금을 많이 유통을 시켰죠. 좀 시장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8.3%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결국은 어쨌든 우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가 높을수록 당연히 미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만 봤을 때는 결국은 똑같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어쨌든 부분인데, 자 결국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과연 뭐 가파르게 오를 것인가, 아니면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절충을 지킬 건가, 그걸 봐야 되고, 미국의 금리를 더 보려고 하면 결국은 미국의 물가 인상률을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트리키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뭐 81% 정도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OECD 국가에서 거의 웬만한 국가들 다 넣었습니다. 그 OECD 자료를 갖고 지금 해봤는데, OECD에서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해서 본 건데, 전반적으로 결국 뭐 이스라엘 정도만 4.8% 정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2년도 3분기까지 다 보니까 4분기 자료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또 자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라별 금리 현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는 3.25% 정도가 이제 현재 기준금리 나와 있고, 12월 27일 날 기준을 잡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현재 4.5%죠. 자
우리나라가 미국 봤을 때 미국 금리가 4.5%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과 한국, 자, 안정적인 시장,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1금융에서도 인기 있는 은행이라고 할게 미국 같은 경우 4.5%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게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금리를 미국 금리 최소한 뭐 따라 뭐 똑같이 뭐 동결이 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남아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4.5%, 3.25%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뭐 역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올릴 수 있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내보낸다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한국은행 아마 어느 정도 시그널 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뭐 그런 발표가 나올 때쯤 부동산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 보면 뭐 유로존 같은 경우도 2.5% 정도고 뭐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 일본밖에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부채 많은 나라다 보니까 GDP 대비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저금리로 뭐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뭐 건설 토지 개발 대출 신용 뭐 기준 변동인데 뭐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냥 풀어드리면 결국 뭐 미국 시장이 어떤가 그거 같이 그냥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시장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인데 자, 연준에서 이제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 시장 같은 경우에 자, PF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PF가 뭐 22년도에 PF가 대출이 완전 이제 막혀가지고 지금 신규나 또는 뭐 기존의 뭐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거 언론에 많이 접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사를 뭐 새로운 개발 행위를 하려거나 뭐 토지 개발이나 건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키는데 자, 그 은행에 대해서 그 시중 은행에 대해서 이제 미 연준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물어봤는데 자, 신용 기준을 어떻게 했냐 최근 3개월 동안. 근데 더 타이트하게 하거나 또는 뭐 좀 더 타이트하게 했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느슨하게 했다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조차도 미국에 있는 은행조차도 새로운 뭐 건설이나 아니면 토지 개발 행위를 하려는 뭐 어떻게 보면 PF 비슷한 내용이겠죠. 신용 기준을 더 강화시켰다는 게 포인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세주택 뭐 투자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이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해서 신용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3개월 기준일 때 매우 타이트하거나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좀 더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좀 더 완화시켰다. 뭐 신규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갔는데 과거보다 좀 더 완화시켜줬다는 내용은 아예 없죠. 설문조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비슷하게 지금 현재 흐름이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금리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용해서 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실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원래 여기 차트 갖고 오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변동금리 이용하는 퍼센트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다 과거 모기지 사태 이후로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금리 때문에 상당히 좀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주택 시장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12월 기준 봤을 때도 상당히 낮죠. 자, 50을 기준을 봤을 때 50보다 이상이면 긍정적이라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협회에서도 6개월 동안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결국은 가장 큰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투자할 때 이거 이제 저점이다. 아니면 이제 아직은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뭐 내피셜로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제 통계 첫 번째 통계 바로
이 물가 인상률을 잘 봐야 되고요.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미국에서 FOMC의 뭐 회의나 그런 것들 금리에 대해서 결정할 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이거나 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스톱을 한다. 결국 물가 인상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하면 금리 인상도 안정화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IMF 이후로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가 뭐 동결된다 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이제 인상에 대해서 좀 유보적으로 좀 움직이겠다 그런 발표가 나온다 하면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 물론 뭐 기존 거래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잡는 것도 하나의 답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넓게 시장을 보고 접근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좀 고점에 사지 않았나 또는 또 뭐 불안하게 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팩트를 갖고 통계 갖고 하신다면 좀 상반기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분위기가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일 텐데요. 우리나라 금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물가와 경제 상황 또 미국의 금리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까지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사님께서 시그널을 보내드렸거든요. 이러한 관계들을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해를 한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 용답동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이 용답 2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성동구 용답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과거 이제 하반기 때는 좀 재건축 시장이 있었고요.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하락하는 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역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뭐 연어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처럼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용답동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빌라 번지를 알면 좀 좋긴 한데 일단은 뭐 구역이 있다고 하니까 분위기 좀 말씀드리면 좀 넓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확 줄여보면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지금 뭐 청량리가 이제 메인이죠. 뭐 제가 항상 뭐 큰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형이고 별 3개를 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전농동이나 잡심리나 그다음에 장안동을 해서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개발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완성된 지역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발을 그동안 막 못하고 상대적으로 속도를 못 낸 지역들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용답동 지역하고 바로 청계천 건너편에 사근동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 뭐 사근동이나 그다음에 뭐 용답 같은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개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개발 속도가 상당히 안 났고, 물론 사근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게 교통망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있고 뭐 언덕도 좀 심한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노후도는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사근동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약간 좀 뭐, 자,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사근동은. 근데 이게 뭐 언젠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피셜일 수도 있긴 한데, 자, 뭐 길이 보다시피 꼬불꼬불하고 이런 뭐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가 막고 있죠. 그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아파트도 있는데 상당히 언덕도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고 길도 막혀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굵직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절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양대가 끼고 있고 오른쪽 이제 내부순환도로하고 청계천이 끼고 있는 게 있는데 반대로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좀 길도 좀 반듯반듯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노후도는 상당히 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답심리 역이 있죠. 5호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선이긴 하지만 용답역 2호선이 또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발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인데 상대적으로 안 됐죠.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기에는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뭐 좋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자, 같은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쪽 라인, 오른쪽 라인은 좀 개발을 하고 이 5호선을 중심으로 자, 이 서쪽 라인, 성동구 라인 쪽은 좀 개발 상당히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용답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가 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치 상승은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 좀 더 볼게 넓게 보면 자, 청량리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가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답심리 뭐 다양한 뭐 레미안 미드카운트나 크래시티 전동동 크래시티나 뭐 레미안 일부나 대전도 아파트들이 있고 뭐 파크자리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장안동 일대도 좀 도시 정비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통상가나 그쪽 라인들 개발 행위를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업무지가 또 접근성 청량리 밑에 장안동 일대 업무지 접근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도 상당히 높은 아파트 가격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지역 용답동 개발 행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밑에 성정동을 넘어가면 바로 밑에 라인이 지선이긴 하지만 딱 이용하면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이 강북에서는 상당히 이 동부권에서는 상당히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다양하게 이 용답동 지역 당연히 지키는 전략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보면 뭐 지금 현재 호갱노너 가격 봤을 때 용답동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7억대 이미 7억대 나와 있고 뭐 그다음에 8억대, 9억대 물론 이게 평균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 합친 가격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성수동 2가 같은 게 11억대인데 자, 이 어떻게 보면 평균가가 7억이다 그러면 노후된 빌라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금액은 좀 더 저렴할 겁니다. 그렇다 하면 이 용답동 일대 개발 행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물론 뭐 이거는 뭐 사업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뭐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뭐 진행되는 것들 봤을 때는 당연히 지키는 전략 갖고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뭐 불안해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가 되든 뭐 상승이 되든 어찌됐든 뭐 부동산도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갖고 가신다면 어느 정도 향후에 좀 긍정적인 결과물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켜야 하는 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긍정적인 기운들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빛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다면 그만큼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저희가 한번 보유 전략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금 바로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양평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8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양평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년도 준공된 아파트네요. 98년도면 이제 연식이 뭐 엄청 뭐 오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차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지금 현재 뭐 재건축 이야기 하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결국 그러면 인근의 지금 현재 양평동 분위기와 넓게 보면 영등포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쨌든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일단은 한번 호갱도로 한번 가격 보면요. 자. 일단 32평 기준을 봤을 때 현재 뭐 지금 최고가 나와 있는 상태 이후로 뭐 실거래가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건 따로 없고 전월세도 한번 볼게요. 전월세 5억 9천 정도 되네요. 5억 9천 정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자 10억에 5억 9천이면 뭐 전세가율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양평동 일대는 저는 뭐 웬만하면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좀 갖고 가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첫 번째 상담할 때 제가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죠. 성수동. 자, 성수동이 좋아짐에 따라서 인근 지역도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실제 성수동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지식산업이 생기면서 과거에 공장 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자, 이 성수동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어디냐? 바로 영등포입니다. 자, 이 영등포가 어찌됐든 준공업 지역이죠. 웬만한 지역 다 준공업 지역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 다 파란색이죠. 자, 다 중고업 지역이죠. 자,
어떻게 보면 서울시 또는 뭐 나라 정부 될 수 있겠죠. 자,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고 주택 시장을 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택을 좀 더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일반 주거 지역을 용적률 무작정 올려주기에는 법적인 기준이 없죠. 그런데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용적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실제 자 볼게요. 이 지역들이 실제는 뭐 거리부를 한번 잠깐 보면요.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냥 아무데나 말 그대로 찍었습니다. 자, 보면 이런 빌라들이 있어요. 빌라들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영등포 딱 들어왔는데 이 지역들을 왔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을 왔을 때 낙후돼 있고 상당히 오래된 빌라들이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여긴 지역들은 되게 뭐 낙후돼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집들은 보시면 일반적인 이종 주거 지역이 아니고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들 그런 일자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 양평도 일대 일반적인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곳 들어와 있죠. 여기도 지식산업센터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롯데마트도 과거에 여기 롯데 공장부지였죠. 공장부지인데 롯데마트로 바꿨죠. 그 다음에 코스트코 있고, 자, 그리고 이 위쪽에도 보면요,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평동 일대 뭐 왼쪽에도 들어오고 있죠. 다양하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 일대 경남 안어스빌만 봤을 때는 그냥 옆에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뭐 산책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도 이제 일반 도로로 바뀌었죠. 이제 일반 도로로 바뀌고서 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바뀐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근에 이런 개발 행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 실제 이 지역들을 가볼 때는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뭐 펜스처 있고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거. 자, 결국은 일자리가 증가된다는 거는 결국 집주 근접으로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쨌든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너무 넘어갔네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측에 뭐 영등포 시장 이때도 개발하는 행위들도 있겠지만 여의도라는 그런 굵직한 개발 행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 라인은 목동 재건축, 자, 86년부터 88년 뭐 이 라인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재건축까지 다 바라볼 수 있으면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겠죠. 자, 목동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고척동을 갈 수도 있고 뭐 개봉동을 갈 수도 있고 옆으로 하면 뭐 화곡동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양평동 일대로 상당히 이주 수요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이 여기 뭐 금액적인 부분은 확 떨어지는 부분도 없을 거고, 실제 급하지 않으면 거래량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등포 상당히 좀 메리트 있지 않을까, 넓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같은 비슷한 금액대인데 만약에 좀 역 근처에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 갈아타기 전략, 좀 더 위치 좋은, 입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가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키는 전략은 영등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바운드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답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수진마을 4단지에 있는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현재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기회를 좋은 타이밍에 잡아볼 수 있을지 아파트의 전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네, 수진마을이었죠. 보면 자, 여기 동천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뭐 아파트 단지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 첫 번째 답은 신분당선, 이제 동천역이 있다는 게 신분당선이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경부고속도로 하려면 좀 어느 정도 가긴 해야겠지만, 자, 신분당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분당이죠. 옆에 분당, 이제 뭐 오리역 같은 분당이고, 저는 보통 죽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금액을 보니까 지금 이제 8억 3천 실거래가가 8억 3천 정도가 되고, 최근에 보니까 뭐 거래가 살짝 좀 떨어진 부분도 있네요. 근데 뭐 여기 같은 게 뭐 급하게나 또는 뭐 상속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증여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 있는 금액 보니까 8억 3천 34평이고 보통 이제 뭐 26평짜리 8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7억대가 있고 7억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현재 뭐 위치는 좋아요. 입지 좋아요. 제가 뭐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우리가 보면 뭐 광교 일대,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앞으로 호메시 일대도 뭐 신분당선에 들어와서 뭐 엄청 좋아진다, 뭐 가격이 뭐 더 상승하고 있다 하는데, 자, 냉정하게 수원 호메시라고, 자, 여기 이쪽 지역하고 동천역 일대 지역하고, 자, 아파트 입지만 봤을 때 뭐 서울 출퇴근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아마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서울 강남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가격적인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락하는 폭이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저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전환 어떤 거냐면, 이 지역 보면 여기 지금 상당히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택지 개발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차라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급하게 뭐 물건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좀 더 뭐 대출이나 그런 거 부담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매도하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좀 더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뭐냐면, 인근에 여기 보면 신규로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미분양이 돼가지고 할인 분양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눈여겨볼 또 하나의 답이다. 어떤 거냐면, 인근 시세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새 아파트가 여기보다 좀 더 싸게 나누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 것들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큰 답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내가 투자 잘하는 건 뭐냐면, 집을 사가지고 가격이 오름만한 거 투자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남들보다 싸게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잘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조건 뭐 집을 일반적인 평균가 집을 사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걸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들보다 더 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급하게 나온 물건을 잡는다거나, 또는 뭐 미분양된 뭐 할인 분양에서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거 잡는다거나, 자,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갖고 와서 매수하신다고 하는 게 차라리 좀 더 이왕이면 더 싸게 취득하면 당연히 남들보다 수익률이 높겠죠. 그런 전략 갖고 가시면 괜찮고,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메리트 있습니다. 뭐 신분당선이라는 게 어찌됐든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오리역 일대 뭐 분당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또 이 오리역 기준 봤을 때 오히려 이 신분당선 이쪽 서쪽 라인이 더 이용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안정적인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개발 행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는 하시되 좀 더 저렴하게 접근하시는 게 답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되, 매수는 좀 알아보시되 좀 저렴하게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매수든 매도든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전문가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 상담 창구 계속해서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전화도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부동산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피스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하남에 위치한 가밀 지구에 위치한 가미동 오피스텔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피스입니다. 자, 오피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위치는 3호선 가밀역이 이제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3호선 가밀역 예정지에 도보 1분 거리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가밀 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밀 지구 내에 위치한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실사용 면적은 36.93제곱미터,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이고요. 계약 면적은 당연히 요즘 오피스다 보니까 계약 면적 상당히 넓죠. 78.24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규모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많이 쓰겠죠. 상업용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업무용으로. 자, 77실이 있고요. 오피스가 이제 사무실로 보면 되죠. 오피스 91가 있고요. 상가가 87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 오피스텔보다는 업무용 시설,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시설이 더 들어오기 적합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 시설이 들어가 있고, 자, 준공은 24년도 11월 준공 예정되어 있고,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밀역이 있습니다. 가밀역이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금역까지 지금 정차하는 3호선이 연장이 이제 앞으로 되면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가밀 지구 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뭐 거래처나 뭐 다른 협력사나 뭐 방문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타지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인근의 서하남 IC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다른 지역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나 수도권 제1순환도로나 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편의시설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라인으로도 편의시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과거 하남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시가지라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신장동이나 덕풍동 일대, 하남시청 옛날 과거 있는 지역들이 좀 상권이 그나마 있고, 자, 서쪽 라인은 바로 가깝게 이 송파가 있습니다. 송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동 송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송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뭐 차 안 밀리면 그냥 대로로 그냥 쭉 10분을 가면 바로 뭐 둔촌동이나 아니면 옆에 강동이나 왼쪽으로 가면 뭐 오금동 일대, 자, 10분 내외로 이제 강동, 송파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나 뭐 이פה 뭐 백화점부터 해서 병원부터 해서 이런 생활 인프라 풍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 서울이라는 지역, 송파, 강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큰 도시죠. 자, 이 큰 동네에서 확장되는 지역이 바로 가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좀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측 라인에 개발 행위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 가밀지구가 이제 가운데 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 서울 기준에는 거여, 마천,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강암지구나 아래쪽 위례 신도시, 북위례 쪽도 상당히 붙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동하시면 3기 신도시, 이제 굵직한 신도시 하나, 교산 신도시가 엄청난 큰 규모로 개발이 계획하고 있고, 이제 하나하나 스타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지구가 인접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자, 같은 가밀지구도 엄청난 큰 지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로 넘어가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호선이죠. 자, 지하철 3호선이 가밀역 바로 1분 거리에 오피스가 있고요. 이 3호선 오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남시청까지 연결됩니다. 하남시청까지 연결되고, 자, 8호선은 이미 개통이 됐죠. 8호선, 예. 5호선이죠. 5호선이 이미 개통이 됐죠. 5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일동에서 연결해서 하남시청까지, 그래서 검단산까지 이제 연결됐는데, 자, 이 5호선이 북쪽으로 연결됐고 하남 아래쪽 3호선 연결된다면 하남 일대가 동그랗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메리트, 자, 착공 예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24년도 완공 예정인데,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 128km 구간이 이제 개통된다고 하면, 현재 구리 인창동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진화를 가가지고 세종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실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충청도까지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25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현재 위쪽에는 우리 경춘부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영동 고속도로에서 강원도 접근해야 되는데, 자, 이 감일동에서 양산면까지 연결된다면 감일 지구 일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동인구와 차량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거용으로 생각할 때는 또 차량이 많아지면 또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업무 시설을 봤을 때는 차량도 많고 방문객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당연히 상권도 활성화되고 오피스도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앞으로 이제 개통된다면 상당히 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27년도 순차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 신도시가 27년도 이제 굵직한 대규모 3기 신도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산 신도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감일지구는 서울을 들어가기 마지막 관문 도시의 역할로 재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일지구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여마천 뉴타운은 25년 착공 예정이 있고, 현재 뭐 진행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뭐 파크텔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완성이 된 지역이고, 뭐 존치지구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대쯤 현재 뭐 개발 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뭐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던 또 해제된 지역들도 현재 뭐 모아주택이나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바뀐 다음에 바로 서쪽 라인, 우측 라인, 동쪽 라인에 다 단지들이 크게 굵직하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 오피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감도 보면요, 24년도 11월 준공 예정이 있고, 현재 상당히 지금 골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밑에는 주차 시설입니다. 주차 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상가겠죠. 상가 라인이 있고, 위에는 오피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지하 5층부터 되어 있는데 지상 10층입니다. 자, 상당히 연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층수도 높지 않죠. 반대로 말하면 주차 대수는 상당히 또 확보되어 있고, 주거용하고 업무시설 좀 거의 뭐 반반, 오히려 주거시설보다 업무시설 많기 때문에, 자, 보통 주거시설 또 낮에는 또 차를 받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에 또 밤에는 또 상호시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주차 대수에 대해서 걱정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예감 뭐 예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들 사무실 입점하는 그런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이기 때문에 자, 금액은 3억 1천만 원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는 보증금 3천원대 월 1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또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9천만 원 가능합니다. 자, 뭐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치가 좋은지, 정말 금액이 괜찮은지, 그리고 여기 뭐 위치에 따라서 좀 더 금액이 좀 더 저렴하거나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도 또 전화 주시면요,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피스텔 아니고 오피스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3호선 역세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분 거리로 초역세권으로 바꾸말 우리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남은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그만큼 이 업무 지역으로서의 가치도 더 높을 것이고, 그만큼 수요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와 함께 또 주변 지역 들의 개발 호재까지도 모두 수혜 받아갈 수 있는 특징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오피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 좀 답심리 동대문에 있는 답심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 실사용 면적 39.01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대지는 20.2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총 6층 중에 4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규모는 1.5룸 건물로 되어 있고 1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은 23년도 1월 준공 예정이 있고요.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상당히, 보통 우리가 빌라 뭐 다세대 주택 이야기를 할 때는 19세대 이하가 많이 드는데, 자,
세대수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대지 지분을 좀 확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세대수를 좀 적게 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답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입니다. 자, 8분 거리다 보니까 여기 매우 가깝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8분 거리면 가깝지 않은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도보에서 5분 거리 뭐 그런 지역들은 이미 아파트 뭐 레미안리브나 뭐 옆에 보면 파커자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개발 행위했던 지역들을 보면 그동안 여기서 가까운 지역들은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개발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들을 보면 이제 개발 행위를 그동안 여기서 먼 지역들은 개발 행위를 못 했는데, 자, 이런 지역들 지금 현재 개발 행위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도보 8분 거리라 해도 어느 정도 메리트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재개발이나 뭐 전동 답심 재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인프라, 뭐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녹지 뭐 답심리 공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옆에 보면 뭐 대형마트들, 그다음에 뭐 청량리만 가도 뭐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죠. 크게 백화점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 대학병원도 옆에 보면 뭐 하양대, 고대 병원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5룸이기 때문에 또 직장인 수요도 갖고 갈 수 있지만 임차 수요로 대학생 수요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1.5룸은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 아파트에다가 물론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 기숙사 들어가거나 또는 뭐 나와서 생활할 텐데 1.5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학군들에 대한 임차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인근에 또 시장도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노시장, 답심리 시장부터 해서 이제 상인 임대 수요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청량리입니다. 자, 청량리를 필두로 인근 지역 개발이 계속적으로 지금 빨라지고 있고 가격 상승을 끌어내고 있는데 현재 청량리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청량리 가보신 분들랑 완전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영등포 청량리 봤을 때 영등포 청량리가 더욱더 높은 건물도 많고 눈에 봤을 때는 더 눈에 청량리 자체가 더 눈에 좋게 보이는데 이 청량리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GTX B노선, C노선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죠. A노선은 지금 완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 이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청량리 일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청량리 때 향후 개통된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점 벽해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GTX B노선, C노선 개발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목선 경전천이 28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청량리부터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목에서 밑에 보면 전농동, 장안동 일대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 간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강북 횡단선도 청량리로 또 연결됩니다. 자, 지금 현재 청량리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 어마어마하죠. 지금 동북권에서 가장 큰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청량리인데, 자, 강북의 9호선이라는 지역도 이제 23년 착공 예정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강북의 9호선이라 불리는 강북 횡단선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부적이죠. 자, 안쪽으로 보면요, 이제 좀 더 넓게 이제 줄여서 좁혀서 보면 이 용두동 일대, 청량리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의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그 청량리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전농동이 있고 바로 옆에 답심리동이 있고, 이 답심리동 일대도 지금 모아주택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모아주택이 뭐 지금 선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말씀을 한번 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뭐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쪽 레인은 장안평 일대 중고차 매매 단지 일대도 도시재생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실제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뭐 일자리 거점으로 또 하나의 좀 선정이 됐죠. 장안평 일대가. 그래서 일자리 거점으로 또 일자리 창출해서 만약에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추진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뭐 보면 청량리 일대도 보면 랜드마크 복합단지 23년도 완공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벽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뭐 유리까지 이쁘게 지금 잘 결합을 해놓은 상태고, 일대 엄청나게 큰 굵직하게 이제 복합단지, 업무단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온다면 하나의 핵심 지역으로 또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지역, 청량리 인근에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은 이제 1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1월 올해 지금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준공 검사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완성이 된 부분이고, 실제 뭐 옆에 건물도 보면 다 지금 허름해요. 실제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거주하신 분들 불편했을 텐데 사진이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실제 이쪽 지역들 길을 가보시면 길도 좀 좁고 상당히 막혀 있고 딱 보시면 여기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겠다 딱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자, 조감도 뭐 우리가 보면 뭐 이미지 사진이 아니고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실제 사진 찍은 사진 보면 엄청 넓죠. 1.5룸 기준인데 상당히 넓은 부분들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중문도 설치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 인근 보면 뭐 아파트 단지들이 펼쳐져 있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가격은 이제 4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9천만 원이고, 지금 현재 임대는 4억 1천만 원에 이미 먼저 지금 입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검사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4억 1천만 원 계약된 호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선정이 되고 우리가 지정이 되면 지정이 이후에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 또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아주택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분들 뭐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또 1: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답심리동이 인프라도 풍부하고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 살기 나쁘지는 않은데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청량리역 개발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값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완화가 되면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일 텐데요. 지난해 3분기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89.3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금리로 인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꼼꼼한 분석과 함께 확실한 타이밍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지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지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